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국제결혼 할 때 마인드 문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 에이전시 업무를 하든 아니면 서류 대행을 하든 이 마인드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이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억가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기분 나쁘면 상대한테 막 해대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한국에 좀 있거든요. 유난히 좀 심해요. 그런 분들 좀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여전합니다. 이런 사람들 결혼해도 뭐 자기가 잘 살 것 같죠. 근데 보면 좀 이상한 새끼들 좀 있어요.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업체 거 서류를 좀 해주는데 그 업체 사장님 연락이 오셨어. 아, 나 이 새끼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 시켜서 서류를 하나 해결을 해주는데 서류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도 주고 뭐 다 했는데 그래서 내 전화해서 아이 사장님 기초 서류라도 제대로 주셔야 뭐 서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돈 다 줬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화하면서 아니 돈 준 거하고 본인이 소득관계 증명서랑 뭐 재직증명서랑 기본적인 서류를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뭐 서류를 하려면 원본 서류는 제공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진단서는 안 주시고 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아니 본인이 서류를 안 주면서 왜 접수가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결혼 서류 대행을 한다는 거는 원본 서류는 본인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교제경위서, 초청장 이런 거 그냥 좀 신경 써서 만들면 한두 시간이면 만들어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근데 서류 대행하는 거하고 제가 서류를 만들어 드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말귀 못 알아듣고 아니 뭐 서류 대행을 하는데 니네가 다 만들어 주기로 해놓고 안 만들어 준다 이거야. 사기 아니냐 이거야. 난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 안 나오는데 소개경위서 쓰기가 어려우면 연락해서 어떻게 써야 합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드리고 뼈대도 잡아드리고 여기에 살 좀 붙여가지고 하시면 된다.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힘들면 써드리기도 해요. 근데 본인이 본인 결혼하는데 성의가 없고 또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억가해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부가 한국에 오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류를 진행하다 보면 좀 신부가 이상하다 얘기해드려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답이 없어요. 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에이전시 업무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공부를 같이 해요, 신부들이. 그러면 다른 신부들은 남편들이 서둘러가지고 서류 빨리빨리 해가지고 비자 접수까지 다 끝났어. 근데 비자 접수할 동안 혼인신고도 안 되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신부가 짜증나지. 그때부터 이제 신부가 뭐라 하는 거야, 신랑한테.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벌써 비자 접수까지 했는데 남편은 왜 서류를 늦게 하냐. 나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그렇다 얘기하니까 신부한테 된통 당하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 결혼이 맞는가 싶다고. 아니 본인이 좀만 신경 쓰면 되는 걸 안 해놓고 이제 막 그 일정에 몰리니까 신부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싸우고. 아니 관계 좋았다가 신부 입장에서 서류가 늦게 되고 비자가 늦게 나오니까 좀 그 부분이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좀 했나봐. 신부 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튼 뭐 비자까지 접수는 했는데 마지막 말이 이 결혼이 맞는가 싶다고. 아니 본인이 좀 신경 쓸 거 신경 쓰고 그랬으면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어놓고 우리한테 이 결혼이 맞는가 싶다고. 그럼 뭐 제가 무슨 대답을 해줘요. 아니 같은 돈 내고 같은 서비스 받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소리 듣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억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서류를 하다 보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서류도 있고 뭐 우리 행정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서류는 제가 직접 못하는 부분은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제일 많은 건들이 신부가 신랑한테 거짓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신랑은 우리 말을 듣지를 않아. 덮어놓고 신부 편만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 달 전에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매뉴얼 주면서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하고 준비하라고 서류를 줬어. 신랑 서류가 도착했어. 근데 신부는 서류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신랑이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왜 신부가 서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냐. 신랑 서류 오면 그때 준비해도 된다고 그랬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준비하라고 할 때 신부 서류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100명을 진행을 하면 90명 이상이 동시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 서류 준비 부분에서 우리가 신랑 서류 오면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기본 서류는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교재경위서만 번역해서 신랑이 쓴 교재경위서 내용이 이거니까 이 비슷하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뭐랄까 얼토당토 않는 신부가 거짓말하는 거 그 얘기 듣고 그냥 무조건 나한테 들이대는 거지. 아이고, 한 번씩 이런 케이스 당하면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요. 서류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원본 서류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빠진 부분 맞춰주고 조언해주고 접수해서 비자 나오는데 문제 없게끔 그 조력을 하는 거잖아요. 조력을 하는 거하고 서류를 꾸며주는 거하고 내가 서류를 직접 만드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돈 줬으니까 일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일을 해주는 건 맞는데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 신랑 신부 히스토리까지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인 건 좀 적어줘야지.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초청장 정도는 다시 써준다든지, 교재경위서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해드리는데, 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억가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운 거지.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대하는 태도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또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 신부가 괜찮은 여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사실은 결혼이 어려운 거거든. 아이, 신부가 외모만 이쁘면 뭐하냐고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이런데 거기에서 수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업체든 저희가 서류 대행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이 결혼 문제 있어, 잘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해 줄 때는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심정으로. 그걸 아셔야지. 근데 보면 지 마누라 말만 듣고 현실을 못 보는 바보 같은 한국 사람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한국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로벌 TV도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이고 본인 행동이 성실하고 어떤 인지상정을 아는 그런 행동을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성실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데 그게 결혼 생활이 되겠냐고. 그런 측면에서 신부가 거짓말하고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하고 그런 행동들이 보이니까 보인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냥 덮어놓고 지 마누라만 편드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국제결혼이 전반적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부 성품이 당장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부가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거나 묵인을 하면 내 결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베트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 머리 없어요. 머리가 없다는 거는 단순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그 단세포라는 거죠. 여기 유난히 그런 여자들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억까 심하고 신랑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거 여자들이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마누라한테 그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부터 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는 하고 억까를 하든가 지랄을 하든가 그러세요. 아니 뭐 교재경위서 그 한 장짜리 그것도 쓰기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거 대행업체에 써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김 이사님이 써주는 거 아니에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 한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교재경위서는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의 진정성 입증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서류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거 맞고, 모르면 쓰기 좀 힘들면 자기가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고 좀 봐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 무슨 결혼 생활을 하겠냐 이거지. 사람 성격 보면은요, 서류 준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전화해서 욕해요. 술 처먹고. 그래놓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 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소개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소개격리서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개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니까 이 신부랑 진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개인하고 싸우고 그래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다 해서 뭐 소개한 사람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 결혼이 잘못되냐, 그건 아니지만 소개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신부가 좀 이상하니까 자기가 소개시키고도 좀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맑게 알아들어야지. 그것도 그 맑게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자 발급 받을 때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경위서도 제대로 못 써달라고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좀 새겨서 들으세요. 처음 국제결혼 시작할 때부터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진짜 신경 많이 쓰시고, 결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본인도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억까 심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국제결혼 하실 때 진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